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2부는요 특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대기 한판 클래스는 금요일 날 하는데 특별한 분 모실 때는 그또 요일을 옮겨서 진행합니다. 자, 오늘 특별한 주인공 한판 클래스의 주인공은요 대한민국 대표 소통 강사 김창옥 대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진 작가님과 안녕하세요. 인사 나눠주십시오. 저희가 한판승부 1주년 때 네, 그때 특별 강사를 모시고 네. 또 2주년 지나서 또 모셨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강연장에서 만났는데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김 선생, 내가 70인데 예. 살아본 게 하루는 더디 간디 1년은 빨리 갑디다. 그때는 그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오늘 이제 초대받고 보니까 저번에 그때 막 웃고 같이 사진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맞아요. 이게 벌써 1년 같다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벌써 이제 2주년이 전 지났어요. 자주 뵌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게 벌써 1년 전이라 이제 느껴지지 않습니다. 참. 그래요. 그 우리 교수님 책 중에 지금까지 산 것처럼 앞으로도 살 건가요? 라는 제목의 책이 있던데 네. 저희가 이제 2년 넘었는데 네. 지금까지 방송한 것처럼 앞으로도 살아도 될까요? 아니면 좀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좀 그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저희 방송 간혹 보신다고 하시던데. 뭐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너무 좋은 예. 균형을 잘 잡고 그렇군요. 가시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판승부 사랑하시는 분들 김창옥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희가 도와줄 형편은 아니에요. 118만 명. 예, 이쪽 뒤에 누가 118만. 뭐 그러니까 그쪽에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한번 얘기했으니까. 김창욱 TV에 박정 저기 앵커님 한번 나가셔서 예. 방송 한번 하고 구독자가 오셔야죠. 줄까봐 걱정인데 아무튼 뭐 김창욱 TV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 오늘 또 특별히 모신 거는 요즘 사회적으로 소통이 이렇게 어려운가 문제의식을 주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7월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이 주목받은 이후에 그 교육 현장의 부모님들의 과도한 민원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 선생님들의 그 극단적인 선택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 김창옥 대표님은 이러한 사건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했어요. 사건을 어떻게 보냐는 이런 무거운 질문이 이게 예. 이게 정말 쉽지 않은데 예.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예. 전에 육군 참모총장님 배석하시는 이제 지휘관 회의에 갔는데 예. 끝나고 나서 대령님이 음. 장군님들 빼고 팥빙수 한 그릇 사주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물었어요. 한반도에 전쟁이 날 수 있는데 예. 전쟁에서 이기려면 군인이 뭐가 좋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첨단 무기가 좋아야 이기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첨단 무기를 운영하는 사람이 군인이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같은 무기나 조금 차이가 있다면 예. 군인이 두 가지가 좋아야 이긴다. 첫 번째는 군기가 세야 된다. 근데 군기만으로는 전쟁을 못 이긴다. 두 번째가 필요한데 그게 사기가 높아야지 군기와 사기가 동시에 높을 때 군인이 예.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올라간다. 우리 총장님이 들어오시면 군기가 올라가고 사기가 떨어진다. 우리 총장님이 나가시면 사기가 올라간다. 그리고 기압이 빠진다. 그래서 지휘관이라는 것은 예. 어떻게 하면 군기와 사기를 동시에 올리는가에 참 지휘관의 역량이 있는 거다. 저는 근데 그게 자녀 교육도 똑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제 보통 60년대 중후반, 70년대 뭐 학교 초중반 이 생활했죠. 사람들은 부모나 선생님이 군기를 잡는 거에 모든 교육을 올인하신 것 같아요.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때리고 막 군대식으로 막 그렇게 하고.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너무 예전에 그래서 자란 이 세대가 이제 부모가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너무 자녀의 사기를 높이는 거에만 이게 극단적으로 맞춰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녀의 사기를 너무 맞추고 네. 있다. 그럼 사기만 높이고 이게 룰과 규율과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 문제와 관계와 이런 거보다 그냥 너의 그 이 사기를 높이는 거. 그래서 조금 예전 60년대, 70년대 생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아버지들이 선생님이 군기를 잡으셨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좀
어머니들이 개인 차지만 아하. 너무 자녀의 사기를 높이는 거에 좀 맞춰져 있지 않나. 근데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아이 둘 키우고 있는데 사기만 진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군기는 사회가 다 잡아줄 건데 사회에서 군기 잡혀서 들어오면 나는 사기만 올려주는 어디 가더라도 집에 오면 아빠랑 엄마가 있다라는 사실만 가르치는데 너무 집중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율을 세우거나 아이들 집에서 뭐 야단치거나 큰 소리 내거나 이런 적이 잘 없었는데 생각해보니 조금 필요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무 그렇게 자랐다 보니까 거꾸로.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뭐가 잘못하면 사회적 규율을 깨거나 그러면 어른들이 막 야단치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갑자기 그런 부모가 나타나서 우리 애 기죽일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항의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아마 모든 집이 그렇진 않지만 아이가 밖에서 싸우고 오잖아요. 예. 그럼 부모님들이 자기 애를 무조건 일단 혼을 내셨거든요. 맞아요. 네가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또 뭔가 밖에서 분쟁이 있으면 일단 우리 애가 그러니까 만화영에 보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 편 좋은 편, 니네 편 나쁜 편. 맞아요. 근데 사실은 늘 그렇지는 않잖아요. 늘 우리 애라고 우리 애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꼭 피해자일 수는 없는 근데 것이죠. 이제 예전에 아버지 좀 심한 분들은 무조건 자기 아이를 혼내고 그리고 지금은 그게 너무 많이 우리 아이부터 이렇게 좀 가는 그러니까요. 세상이 되죠. 그리고 남편을 많이 혼내는 것 같아요. 남편? 네. 그래요. 그 점은 참 공감이 되네요. 그러니까 남편 기합을 잡고 아이들 기운을 살려주고 남편이 이제 한두 번 말할 때 들어. 자기야 여러 번 말하게 하지 말라고. 내 성격 알잖아.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냐고. 그래서 이제 남편들은 기가 너무 이 기가 죽고 사기가 떨어지고 자녀 기만 산다. 그러는 집이 좀 많이 생기지 않았나. 저도 그 근처에 이제 아는 선배가 이제 아는 선배죠? 본인 얘기. 본인 얘기 아니에요. 보면 그분이 아이가 키우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맞고 올 경우에 누구야 절대 맞고 오지 마. 아빠가 무조건 책임질 테니까 무조건 더 때리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약간 살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렇죠. 더 때리고 와라. 그래서 요즘 같은 세대에 이게 그런 교육이 대세인가 이런데 그런 마음을 갖는 부모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또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전 그걸 개인적으로는 풍선 효과라고 풍선효과 하는데 6, 70년대 태어난 부모들이 한쪽으로 너무 눌리다 보니까 이분들이 부모가 돼서 이쪽이 너무 튀어나와 버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개인 한두 분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이 지금 전 30년 전후에 아주 오랫동안 부모님들이 자녀를 대했던 방식, 어른들이 아이들을 대했던 방식이 이게 지금 세대에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배가 불룩하게 좀 튀어나와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또 한편으로 뭐 궁금하다 할까 잘 모르겠는 것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대화나 또는 싸움으로 풀 생각을 안 하고 일단 무조건 신고하고 뭐 어디다가 뭐 제소하고 법원이나 경찰에 무조건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문화는 어쩌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게 되는 걸까요? 저는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툼을 너무 많이 본 사람은 극단적 폭력성을 띠거나 절대로 안 다투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부모님 싸운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너무 못 참고 너무 폭력적 그 행동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나 저 사람하고 아예 싸우는 거 싫어. 그러니까 그냥 법으로 해결하고 제 법률 대리인하고 얘기하세요. 저 만나기도 싫어요. 아니면 문서로 내용 증명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에 어떤 것을 경험했나를 저는 조금 많이 생각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지금 하는 행동 말고 이 세대가 어렸을 적부터 부모와 사회로부터 많은 경험했던 그 경험치가 무엇인가. 그게 좀 아무래도 지금의 뭐 40, 50대가 좀 어렸을 적에는 그런 시절이지 않았나. 전 이제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서 요즘 이제 학부모와 이제 교사들 간의 소통의 문제, 특별히 이제 학부모들의 갑질 문제가 많이 이제 이슈화 되고 있는데 그 문제도 보면 그 부모들이 선생님들과 교사들과 소통에 실패하는 이유는 과거에 본인이 교사들과
과거에 소통에. 솔직히 선생님들이 너무 갑이셨던 시절이 있으셨잖아요. 그 과거가 드러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때 정말 선생님들이 너무 갑이셨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막 맞았죠. 많이 맞았습니다. 저는. 많이 맞았죠. 물론 맞을 짓을 제가 좀 한 것도 좀 시간 지나보면 좀 없지 않아 있다. 예, 그때 잘못을 했는데. 죄송한 것도 죄송가 있는데 있는데. 근데 그때는 너무 비정상적 선생님들이 전 좀 많았다고 생각해요. 방구바따로 때리고 대나무로 때리고 대걸레. 대걸레로 때리고 심지어 저희는 매일고사라고 아침에 시험을 봐서 저녁에 맞는데 선생님이 애들 보고 바닥에 다 이렇게 배 깔고 누워 있고 위에서 지나다니면서 선생님이 그 대나무로 학생들 손을 찍던 그런 선생님도 있었어요. 이런 얘기는 엄청 많이 하실 거예요. 사실 다 낮았다 선생님한테. 60, 70년 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또 기억이 저희는 있어요. 잘 부러지지 말라고 물풀의 나무를 꺾어 와서 물풀의 나무로 매일 때렸다는 선생님도 있긴 했어요. 예. 물론 이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존경받으실 네, 만한 그렇죠. 예, 참 근데 문제는 그런 스승이셨는데 트라우마가 있는데 맞아요. 지금의 교사들도 그럴 거라고 하고 교사들한테 함부로 하는데 지금 선생님도 안 그런 분이 안 그렇잖아요. 근데 또. 지금 그 피해를 당하는 교사라는 사람들의 나이가 2000년생, 95년생 맞아요. 그냥 안 맞고 자란 저희의 맞아요. 다음 세대인 건데 그렇죠. 맞아요. 그런 교사들에게 우리가 당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지 말아라고 말하면 그쵸. 이분들 경우에는 굉장히 당황을 그 하겠죠. 억울할 무슨 말인지를 수 알 수 있다고 없으니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금 은퇴를 하셨거나 그렇죠. 아니면 지금 거의 은퇴를 앞두신 교장 선생님. 이제 선배 선생님들이시고 선생님이시구나. 지금의 예. 이 고통을 당하는 건 예. 말씀하신 대로 되게 젊은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뭐 어떤 피해자일 수도 있고 가해자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 부모들이 이제 교사와의 소통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 사건들 보면 그 소통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들의 입장에서.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살다 보면 다툴 일도 있고 심지어 싸울 일도 있고 예. 근데 저희가 이번에 뭐 정창선 선수가 이제 그 마지막 정찬성 선수 그 UFC? 게임을 했지 않습니까? UFC 예. 근데 거기에서 보면 사람이 죽을 수 있을 만큼 때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라면. 그렇죠. 선수니 프로 근데 선수니까. 그 누구도 끝나고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아. 오히려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레전드다 이 사람. 박수 보내주셔라. 예. 그리고 그 선수에 대해서 심지어 게임을 졌는데도 네. 누가 비난을 합니까? 정말 막 같이 울고 너무 멋있다. 정말 당신하고 우리 같이 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싸움이 아니라 예. 싸움을 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글러브를 끼고 룰을 갖고 때리는 거잖아요. 엄청 아프거든요. 예. 근데 기분은 안 나빠요. 근데 지금의 이제 싸움은 예. 저는 솔직히 룰이 없다. 부모님도 아. 학교와 여기도 심지어 정치권도 음. 글러브를 끼고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맨손으로 뺨을 때리거나 얼굴에 침을 뱉거나 아주 상스러운 욕으로 모멸감을 주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픈 게 아니라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이렇게 기분을 내 자존감을 상하게 하고 이렇게 기분을 나쁘게 예. 그러면은 되게 이제 모멸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폭력으로 갚아주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내 삶을 포기해버리거나 너무 큰 모멸감을 느꼈으니까. 그래서 다툴 수 있다.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예의라는 글러브를 꼈으면 좋겠다. 그리고 때리면 안 되는 부위는 웬만하면 지켜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마음의 부위가 있거든요. 그 부위는 얘기하면 안 되는 그 부위.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최소한의 룰도 없고 글러브도 빼고 그냥 손바닥으로.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한테 뭐 빠따를 맞은 게 별로 상처로 안 남거든요. 근데 뺨을 맞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아, 맞아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어떤 문구의 소리를 들었거나 그러면 거기에서 사람이 이제 엄청난 수치심이나 분노를 느끼거나 그게 사건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단체 기합 받았을 때는 큰 상처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같이 죽도록 오리걸음했을 때는 그렇죠. 오리걸음한 거 가지고 선생님이 상처는 죽도록 안 밉다.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별로 없지 그건 않습니까? 처벌이라고 할 수 없지. 근데 이게 귀싸대기 맞았을 때 그렇죠.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귀싸대기 맞았을 그것도 때. 여러 사람 앞에서 맞아요. 되게 감정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또
교사들의 또 피해 사례를 보면 학생 집에 찾아가서 막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심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경우를 겪었던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큰 모멸감을 가지실 테니까 어떻게 다시 일어서실 수 있을까요? 그런 선생님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근데 사실 사람이 너무 큰 일이 닥치면 예. 이게 어떤 말들이 잘 귀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제 그 귀에 소리가 안 들릴 때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도 보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잖아요. 예. 그러면 귀가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 이명이 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하면 사실 외부의 사람들이 말하는 이 목소리, 말하기의 소리는 거의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때는 이제 다른 언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시선의 언어라든지 뭐 따뜻한 격려의 어떤 다독거리는 관계에 적절한 스킨십이라든지 예.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이런 일들이 어떤 한 시절, 이 시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언론이든 무엇으로든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자꾸 언급이 되어지고 이제 그 수고를 인정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때 예. 그때 오히려 더 시간이 지나서 그분들 선생님들 마음에 뭔가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무릎 꿇으라고 하고 이런 경우들을 다른 말로 보면 얘가 얼마나 귀한 내 자식인데 혹은 얘가 내가 못한 것들을 다 해줄 나의 자식인다라는 생각, 그 자식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애정이 만들어내는 뭐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데 그런 부모님들께도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내 새끼 제일주의, 내 새끼 지상주의.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인지 몰랐습니다. 이거 2주년이라고 해서 되게 밝고 기쁘게 올 줄 알았는데 그런 부모님에게 한마디를 얘기해라. 근데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제 오늘도 제가 어디 이제 선결제를 할 일이 있어서 선결제. 카드 회사에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예. 이제 거기에 이런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들어봤을 만한 건데 뭐 이 근무자들에게 상처를 주시는 말씀을 안 맞아요. 하셨으면 좋겠다. 녹음된다. 뭐. 이분도 누군가의 귀한 딸이고 아내다. 자녀라는 것을 이렇게 고객님들께서 한번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다. 네네네. 이제 그런 것처럼 뭐 사실 우리 아이도 귀중한 것처럼 또 그 선생님도 누군가의 아이도. 또 귀중한 아이니까 예. 설령 또 뭐 사과할 일이 있다면 사과해야 되지만 그 과정들이 너무 예의가 없이 말이 오고 가고 행동이 오고 가면 이제 그런 거는 또 조금 이걸 보면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법에다 뭐 맡기고 이러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갈등을 갖다 말로 소통을 통해서 풀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냥 아예 법에다 해결해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대등하게 문제점 있으면 이건 네가 오게 하고 이건 내가 오해한 거고 그다음에 문제 원인이 이거니까 이렇게 풀면 되겠네 이렇게 해결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일단은 깔아 뭉개려고 하고 예컨대 사과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무릎을 꿇으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넌 내 밑에 있다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 외에는 다른 식의 소통을 해본 적이 없는 그 자라나면서도 자기도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에 적극 동의한 게 주로 남자들이 그런 집이 많은 것 같아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뭐 이제 문제가 생기셨다면 뭐 이렇게 대화를 좀 하면 되는데 남자들은 보통 문제가 생기면 동굴. 대화를 하려고 하진 않거든요. 동굴을 들어갑니다. 자기의 동굴에 들어가서 예. 이제 말을 안 하고 예. 문제가 해결되면 나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밖에서 보통 예. 기다려주면 뭐 이런 경우에는 좋아지는데 예. 안 근데 또 기다려주면. 밖에서 이제 새꼬챙이 같은 거 하나 찾아와서 동굴을 찌르면서 나와라 자꾸 이러면 그러면 더 깊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엄청 빨리 뛰어나서 때리고 어디로 도망가 버리거든요. 자기도 놀래가지고. 동굴에서 나와서 잠깐 때렸다가 도망가 버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남성도 많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얘기하신 전 그거랑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네. 대화로 이 문제를 자기의 아버지와 해결해 본 사람이 한 몇 프로가 될까? 아버지 저 요즘에 뭐 힘듭니다. 대학 전공이 안 맞습니다. 저 재수 한 번만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다 재수를 시켜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말이라도 야 너 힘들지? 얼굴 너무 힘들어 보여.
아빠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은데 아빠 요즘 형편이 그래서 진짜 우리 아들 미안하다. 이러면은 이 아들은 눈물 나네요. 좋은 경험을 갖는데 눈물 나네요. 아빠 뭐 진짜 저 힘듭니다. 해병대가 이 새끼는 기압이 빠져가지고 아빠는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칡을 먹으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군대도 월남 스키부대 있고 아버지는 월남 스키부대가 정글에서 스키를 타면서 칡을 먹으면서 너는 뭐가 모자라가지고 이 새끼 아버지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너무 안타깝게 그런 아버지 밑에서 성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 내가 힘들 때 이건 뭐 말을 했는데 저 권위를 가진 자가 말이 제대로. 너무 안 통해.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하면 너무 걱정을 하셔. 엄마는 걱정을 하셔. 그러니까 엄마가 별일 없어 그러면 엄마가 별일 없어요. 항상 별일 없대요. 그러네. 저도 항상 뭐 물어보시면 뭐 잘 지내죠. 뭐. 그쵸. 네. 엄마 잘 있어요. 중환자실이에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엄마 지금 투석하고 있어요. 금방 좋아진대요. 피가 맑아졌어요, 어머니. 누가 이래요? 저도 그러고 보면 저기 병원에 입원했을 때 엄마가 전화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그것도 아들들이 이제 자기 힘들 때 꼭 전화해 보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엄마 아빠 목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그럼 여보세요? 그러면 엄마가 어디야? 뭐 어디냐? 그러면 왜 뭐 학교야, 엄마. 그럼 엄마가 목소리 이상하니까 뭐 이상하다. 별일 없어? 그러면 뭐 별일 없지 뭐가 엄마 다 그냥 다 좋아 별일 없어. 근데 엄마는 다 알잖아요. 엄마 알죠. 얘가 갑자기 왜 이렇게 전화를 해서 전화래가 아닌데. 뭐 이거 이 부모는 이 억양을 다 아는데 자기 맨날 별일 없대. 왜냐하면 얘기해도 해결도 안 되고 엄마만 더 근심하고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근심 없다고 하고 아버지는 말이 안 통하니까 아버지는 또 해병대 가라고 그러니까 계속 또 당신 옛날에 칡 먹었던 얘기 하시고 스키부대 얘기하고 스키부대 그 30년째 칡 얘기 계속 하시니까 뭐 그러니까 그렇게 자란 남자들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로 이걸 해결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지금이라도 교정할 방법이 있나요?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 저 한숨. 참 이게 12월 31일이 지나면 이제 1월 1일이 보통 오는데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여쭙고 싶어요.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올해 이제 12월 31일 뭐 30일이 되었을 때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넌 앞으로도 살고 싶냐? 그렇게 했을 때 그래 난 지금까지 산 방식으로 앞으로도 살 거야. 난 어제처럼 오늘을 살고 오늘처럼 내일을 살 거야. 이 사람은 너무 잘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 나 열심히 살았고 뭐 그렇지만 내가 올해 12월 31일까지 산 방식으로 내년을 사는 거는 나 조금 수정하고 싶어. 그리고 당신이 산 방식으로 당신의 자녀도 살기를 바래요. 라고 말할 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근데 이걸 갑자기 바꾸는 건 절대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고동 빼먹듯이 이렇게 돌려서 빼려고 해야 똥까지 깨끗하게 빠지는 건데 너무 급하게 이렇게 확 땡기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회의 변화도 돌려서 변화시키자. 돌려서 확 빼지 말고. 확 빼면 그냥 그 이쑤시개만 빠지거든요. 그 참 우리가 그게 참 안 되는 것 같은 게 소통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없고 또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옛날에 우리 내가 유학할 때 독일에서 그 담당 교수님하고 그 비서랑 맨날 싸웠거든. 비서 말에 따른 담당 교수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고 또 교수님에 따르면 저 여자가 좀 이상한 사람이고 그래서 둘이 그 문제 싸웠거든. 그래서 둘이서 그 심리학자를 찾아가서 누가 이상한지 판매를 받았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소통을 좀 도와주나 봐요. 교수도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나 봐요. 소통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 분쟁조정위원회에 그렇게 말한 실제 노부부가 계세요. 그 판사분한테 가서 왜 이혼하려고 그랬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제 그 감자를 삶았는데 소금 갖고 오라고 그랬대요. 그 할머니가 누가 소금에 먹냐? 설탕에 먹지. 그럼 소금 갖고 와라. 누가 그걸 먹냐? 설탕에 먹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거에서 이제 집안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너희 집안은
소금 찍어 먹는 집안. 그리고 이게 소금이 갑자기 집안 얘기가 되고 집안이 지역 얘기가 되고 그게 종교 얘기가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같이 못 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사님 그 할머니가 물어본 거예요. 판사님 공부도 많이 하셨으니까 판사님 뭐 찍어 먹으시냐고. 저희는 신김치 싸 먹는다고.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소금이나 설탕이나 신김치나 뭐.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존중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좋은데 이게 뭐 그래서 뭐 별거 아닌 건데 막 목숨 걸고 싸우는 일도 많고. 아무래도 감전 소금이죠. 이렇게 화가신 분이 계시니까. 예, 소통이 안 돼. 예, 두 분, 예, 소금파, 설탕파. 예, 우리 한판승부 2주년 좀 지났는데 오늘 또 오랜만에 우리 김창옥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누는데 벌써 보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 소통의 문제, 아까 말씀한 최소한의 예의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 이 두 단어가 가슴에 남았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많은 애청자분들 또 큰 위로와 그 힐링의 시간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분 소통 전문가 김창옥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